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다. 서울에서는 월세가 전세 추월했다. 폭풍전야 전세시장 8월 대란 째깍째깍. 부동산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서울에 내 집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요새 월세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전세를 가야 될지 월세를 가야 될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언더더시에서 월세, 전세,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대통나 우량주 이지상 기대주 최윤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욕망의 단어죠. 욕망. 집. 저는 솔직히 부동산 뉴스를 보면 진짜 딴 나라 얘기 같거든요. 막 어디가 막 몇십억이다, 막 올랐다, 막 내렸다 하는데, 아니 이제 막 취직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몇십억짜리 집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래서 한숨만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몇십억이 비싼 집만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었잖아요. 사실 부동산 뉴스야말로 사람의 그 욕망이 투영되는 굉장히 독특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집이 없는 사람, 1주택자, 다주택자가 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정책도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세, 월세 어떤 게 좋은지,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월세가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빌릴 때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 이자가 훨씬 저렴해서 월세는 그냥 줄줄 그냥 나가는 돈이니까 전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네, 저도 딱 이 얘기를 막 PD님들한테 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월세가 얼만데? 그랬는데 근데 올해 서울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에 51.6%가 월세 계약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안 그래도 진짜 제가 요새 독립을 해볼까 하고 막 찾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반전세라고 해서 금액이 조금이라도 이제 월세가 껴있는 매물들이 많나.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껴있는 거죠.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더 높고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낮은 대신에 월세를 조금 낸다. 이게 반전세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30 듣동러분들은 독립할 때 주로 이제 원룸, 오피스텔에 처음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찾아봤는데 기사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거래 중에 월세만 내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전세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긴 한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월세 내는 게 낫겠구만 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월세를 내는 게 더 싸게 됐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큰 전세 보증금을 구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월세 보증금보다 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보통 이제 원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월 1000에 60이다, 1000에 50이다 이런 식으로 1000단위잖아요. 월세 보증금들은. 근데 전세는 같은 원룸이어도 1억이 훌쩍 넘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싸다 보니까 월세를 50, 60 내는 것보다 금융기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쌌었거든요. 이제는 은행 금리가 올랐잖아요. 우리 다 언더더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월세를 내는 게 더 쌀 수도 있게 된 거죠. 제 주변 친구들도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월 40만 원 정도 내던 거를 이제 올해 55만 원으로 올랐다고.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가 그만큼 올랐구나. 그리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려면 전세 보증금 큰 돈을 뭉텅이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는 게 더 좋아지니까 집주인도 월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월세 계약뿐만이 아니라 원래 전세 계약으로 하던 것들도 그 매물이 다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세입자랑 협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럴 때 법으로 정해진 뭐 월세 비율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있어요. 그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기존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나라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적정한 비율이에요, 이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에요 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전월세 전환율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 마음에서는 월세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입장에서 세입자는 최대한 덜 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나라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적당한 월세 비율입니다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연에 2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게 적당하다. 이걸 2.5%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 정한 전환율 자체가 권장이고 이게 막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수치를 보면 서울은 전월세 전환율이 한 4.74% 정도 되고 부산은 5% 조금 넘고 세종은 6% 조금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주택 규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받은 거다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2020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3개를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보통 전세라고 하면 계약기간을 2년 잡잖아요. 요걸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2 plus 2 equals 4. 그래서 2 플러스 2,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재계약을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없을 때 첫 전세를 살았었는데 그때 전세가 3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2년 뒤에 그 집에 다시 살려고 집주인한테 뭐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1억 올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3억 2천에 1억이면 거의 30% 가까이 한 번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는 5% 이상은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600만 원 정도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3법 중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계도기가 베타 테스트 중이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2년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법안이 시행되고 2년 동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알다시피 그 2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올랐거든요. 매물 잘 보세요.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 전세 계약인데 실거래를 보면 금액이 몇 억씩 차이 나는 거래들이 있어요. 왜냐? 기존의 전세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많이 올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계약한 거랑 재계약이랑 가격이 두 종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포의 제일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잖아요. 마레프. 네, 마레프 34평 실거래가를 보면 한 달에 2건 전세 계약이 올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는 8억이고 하나는 전세가 11억이라서 3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이런 거 보면 가격이 아니 똑같은 건데 가격이 들쑥날쑥해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2년 연장했던 계약, 그 2 플러스 2가 종료되는 시점이 딱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자문자다. 똑똑하다. 맞아요. 그 얘기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년 만기가 끝나는 이게 7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다 보니까 8월부터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 8월이 전세 대란이 오려면 2-3달 전환인 지금쯤에는 신호가 와야 된다. 지금 잠잠한 걸 보면 그 정도 대란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아지니까 뭐 이러다가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세는 영어로도 전세 이거잖아요. 그렇죠. 재벌이 재벌인 것처럼 전세거든요. 아니면 빅 디파짓 하우징 리스다, 럼썸 하우징 리스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개인 간 거래에 큰 돈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래를 상상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전세 제도를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된 제도다 보니까 그동안 전세 제도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렸어요. 보통 사회초년생이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자가 뭐 이런 사다리를 거쳐서 내 집에 살려고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여력이 되면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거 사다리 과정 속에서 전세가 존재해 왔었고 정부나 건설업체도 이 과정에서 정책을 펼치거나 새 집을 팔아왔던 건데 이제 그 사다리 틀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 전세 제도가 빠지면 그걸 또 좀 다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언더더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국면 속이라 주식, 코인, 자산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시기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은 대도시에는 새집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은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가 더 싸지는 깡통 전세. 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기도 해서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새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취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8월에 전월세 대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월세 대책을 6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거든요. 예상하기로는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 협평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를 많이 안 올리는 집주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확대하거나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는 건 봐야겠죠.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래도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8월부터 월세 지원 정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 3년간 19세에서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중에 무주택이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산다면 지원 가능하다고 한다니 참고하세요. 8월부터. 네네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언더더시 다음 아이템 뭐 할지 항상 댓글로 달아달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요새 좀 잊어가지고 클로징에 얘기를 안 했던 거. 그랬더니 안 달아주시네요. 다음 주제 궁금한 거 얘기 안 해주시죠. 진짜 궁금한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진짜 또 기깔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